이제 18세 순위에 대해서 좀 그 리듬 연습. 자, 살구, 꽃이 할 때 살구가 합쳐가지고 두 박자죠. 그죠? 또 꽃이가 합쳐서 두 박자죠. 싱코페이션. 살구, 꽃이, 살구, 꽃이. 그 다음에 필 때면 돌아온다네. 온이 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사랑 이렇게 사의 액센트 내 사랑 수는 강이죠.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돌이요. 여기서 싱코페이션이 변형이 뭐냐면 돌을 앞에다가 해주고요. 돌이 강이 되는 거예요. 돌이. 둘째 줄.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그다음 서쪽 하늘 서쪽. 그래서 서를 강하게 하면 안 되죠. 서는 가볍게. 싱코페이션이 이거요. 서쪽하 이렇게 서쪽 하늘 문틈에 새로 틈에 강이 되는 거. 싱코페이션 너무 많이 나오네요. 문틈에 세로도요. 로가 세가 약간 강약 중강이 돼야 되는데 중강 자리에 8분음표잖아요. 그러니까 세는 약하게 하고 로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서쪽 하늘 문틈에 세로 새어드는 바람에 새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싱코페이션 아니죠. 따다다 셋넷 꽃냄새가 하면서 가에 강해되는 거예요. 나를 여기도 싱코페이션이에요. 나를 몰리네. 그러니까 4분의 4박자에서 앞에 박자가 짧게 강이 짧게 나오면 이거는 거의 싱코페이션이에요. 강이 짧게 뒷박자부터 길게 나오면 싱코페이션 어떤 건지 우리가 느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해도 싱코페이션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가야해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죠. 가야해 해도 지금 싱코페이션에 그러니까 싱코페이션이라기보다 월남에 가야해에서 뒤에 이분음표 있죠. 그게 이제 붙임줄이잖아요. 붙임줄을 이렇게 당겨줌으로 해서 해가 또 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의 위치가 바뀌면서 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해가 강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음표 강 자리가 붙임줄이 돼버리니까 앞으로 강이 당겨지는 거예요. 가야해 나는 가야해. 이거는 굉장히 이게 강약을 좀 잘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나는도 가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리듬 분석을 해보고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거를 잘 지켰어요. 모를 때는 그냥 듣는데요. 제가 설명해드린 싱코페이션이나 강약, 중강약 그런 거를 이해하시고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요. 희한하게 굉장히 너무 잘 지켰어요. 그런 거를. 그냥 그런 거 없이 생각 없이 들을 때는. 그 다음에 수는 강이죠. 순이 차자 아예 강이죠. 가야 해 강이죠. 순이 차자 가야 해가 강이에요. 왜냐면 뒤에 점이분음표가 원래 강인데 이렇게 붙임줄을 해줌으로 해서 이게 강이 해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붙임줄에서 강약이 바뀌는 그런 그 음악의 이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붙임줄 때문에 강박이 원래는 해 뒤에 점이분음표에 와야 하지만 붙임줄이 있음으로 해서 그 해가 강이 되는 거, 앞으로 강이 당겨지는 거.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자, 그런 리듬이 너무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가야 해 할 때도 해가 강이 되는 이유는 그 붙임줄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가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야 해. 그 다음에 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붙어요. 그냥 마음 놓고 순이
찾아. 아, 또 그거죠. 가야 해. 거기도 제가 아까 그 싱코페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이 곡에 거의 다 싱코페이션이에요. 싱코페이션하고 붙임줄로 인해서 강박이 바뀌는 이런 리듬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순이 찾아가야 해 다음에 할 때요. 여기서 가 3이 안 붙었죠. 3이 안 붙었기 때문에 8분음표 3개인 거예요. 만약에 3이 붙었으면 한 박자가 되는데 얘는 한 박자 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8분 심표하고 소라고 한 박자고 라하고 소라고 한 박자고 이렇게 해서 2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순이 찾아가야 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이렇게 누가 이런 네, 이렇게 누가 이런 해야 되는데 누가 이런 이렇게 부르면 리듬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슈퍼스타 K 이런데 가수로 참석을 했는데 이 기본적인 것도 리듬감이 없다 그러면은 완전 탈락이죠. 완전히 생기초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가끔 심사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우 굉장히 리듬감이 있네요. 그리고 저기 누구야 이번에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이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뭐라고 붙었어요? 리듬탁이라고 붙었잖아요. 굉장히 리듬을 굉장히 잘 타기 때문에 리듬탁 그런 별명 아시죠? 리듬탁이라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거를 리듬을 탁 왜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영탁이. 그래서 리듬탁이라는 별명을 붙었어요. 누가 이런 사에는 강이 와야죠. 사람을 본적 여기는 첫 박자 본적은 강이에요. 있나 할 때 원래는 이시요 강약 중강약 할 때 중강자리인데 이렇게 싱코페이션이 나옴으로 해서 이은 작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나 이는 응? 앞에 게 짧고 뒤에 가야죠. 는이. 왜냐면 붙임줄 나 이는 이렇게 평범하게요. 나 이는 이렇게 부르면 리듬감이 없는 거예요. 나 이는 이렇게 나 이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이는 이건 노래도 똑같아요. 모든 연주에서 다 그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리듬은. 그 다음에 18세 그것도 싱코페이션이죠. 당김은 18에 강하게 가야죠. 18세에 이름의 강이죠. 순순히 이렇게 해죠. 나이는 18세에 이름 해야죠. 이름은 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리듬감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앞에 악보에 보면 오라고 적혀 있죠. 오라고 적혀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주가 나오잖아요. 전주가 5마디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여섯째 마디부터 살구꽃이 들어간다는 이 오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앞에 전주가 5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악보를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데 악보를 받았어. 앞에 오라고 쓰여 있어. 이게 뭐야? 이렇게 좀 창피해서 쭈삣쭈삣 묻기도 그렇고. 그럴 경우 이 오는 자신 있게 전주가 5마디 있고 아니면 내 파트는 5마디 쉬고 들어가고 요런 뜻이에요. 내 파트 만약에 합주 악보다 그러면 여러 파트 악보가 있으면 나는 5마디 쉬어라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세요. 셋째 줄 보면 셋째 줄 끝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있죠. 당구장 표시 같은 거. 그거는 어떻게 읽냐 하면은 세뇨라고 읽어요. 세뇨. 예. 이게 도돌이표의 일종이에요. 세뇨. 그거를 보면 세뇨라는 그런 느낌을 찾아야 돼요. 세뇨. 그거는 세뇨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면 일곱째 줄 끝에 보면 끝에 17이라고 전에 표시 하나 있죠. 당구장 표시가 이렇게 생겼나? 당구장 표시 비슷한 거. 얘 이름은 코다예요. 코다.
예, 이거는 코다라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그 합주단에 들어갔다. 자, 코다로 넘어가세요. 코다가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걸 코다라고 얘기해요. 코다. 그 다음에 17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전주에서 오라고 적혀 있는 거랑 비슷한 의미로 간주. 곡 처음에 음악이 나오는 걸 전주라고 해요. 전주 앞에 나온다. 앞에 연주가 나온다. 그래서 전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17이라고 적혀 있죠. 중간에 있는 거는 사이에 있다 해서 간주라고 말을 해요. 간주. 그러니까 17마디, 17마디가 간주가 있다. 이 소리예요. 간주. 내지는 합주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악보를 받으면 내가 받은 파트는 17째 마디 기다려. 그럼 이렇게 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합주 악보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를 볼 때 팀파니 같은 경우는 한참 놀다가 드드드득 하고 한참 놀다가 드드드득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 악보에는 이렇게 말하자면 10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악보. 그 다음에 또 한참 20마디를 놀아. 그러면 20 이렇게 있다가 또 자기 악보 있고 이렇고 이제 파트를 나눠준다. 그러면 뭐 알토 1, 알토 2다 그러면은 알토 1은 막 나가다가 그 다음에 쉬고 알토 2가 나가요. 그럼 알토 2가 만약에 8마디를 나간다. 그러면 알토 1이 8마디를 나간다. 그럼 알토 2는 8마디 쉬어. 그러면 여기다 8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8마디 후에 너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 밑에 DS라고 적혀 있죠. DS라고 적혀 있는 거는 달세뇨예요. 달세뇨. DS는 달세뇨. 달세뇨는 이거는 도돌이표 법칙이에요. DS라고 적혀 있는 거. S 중요해요. DC라는 것도 있어요. DC가 아니라 DS죠. DS는 이 표시는 달세뇨는 얘의 이름은 달세뇨예요. 달세뇨는 그 어디로 가냐 하면 세뇨. 아까 봤죠? 셋째 줄 끝에 세뇨로 돌아가는 게 달세뇨예요. 그래서 달세뇨를 보면 딱 여기까지 하고 어디로 가냐면 세뇨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세뇨. 예. 그게 도돌이표 법칙이에요. 근데 도돌이표 보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악보를 딱 받으면요. DC냐, DS냐, 이게 중요해요. DS는 요 세뇨로 가요. 일단 우리는 DS만 나오니까 또 다른 거를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달세뇨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달세뇨는 꼭 세뇨로 가요. 예.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한다면 처음부터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부르다가 달세뇨까지 오는 거예요. 자, 오셨죠? 여기까지 이제 간주 17마디까지 했어. 그러면 간주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세뇨로 가는 거야. 셋째 줄로. 셋째 줄 끝에 가야해로 가는 거예요. 가야해 해서 넷째 줄 했어요.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일곱째 줄까지 오다 보니까 코다가 있죠. 코다. 그죠? 그래서 코다에서 여기 코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맨 아래. 맨 아래 코다. 코다에서 코다로 넘어가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달세뇨로 쭉 가서 밑에서 둘째 줄 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둘셋넷 둘둘셋넷 하고 코다로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곡이 끝날 때요 또 음악이 흘러나오죠. 그거는 후주라고 해요. 후주. 그래서 곡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음악, 연주되는 음악을 전주. 예. 그 다음에 음악을 우리가 본 곡을 부르다가 또 중간에 꼭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건 간주라고 해요. 간주. 간주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처음으로 가든 달세뇨로 가든 처음으로 가든 도돌이표로 가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노래가 끝났어요. 끝났으면 나오는 음악은 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해도요. 이제 연주는 딱 끝나서 바로 박수 치면 막 너무 감동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끝났으면 이제 연주자든지 뭐 이제 뭐
연주자, 특히 연주자, 관객들은 너무 감동이면 후주까지 듣기도 전에 막 박수 칠 수 있어요. 뭐 브라보, 브라보 뭐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연주자는 끝까지 후주까지 딱 끝이 나야지만 연주 딱 하고 다 기다려줘야지만 되는 거죠. 후주는 그 곡에 여운을 남겨주는 거예요. 어떤 곡은 짠짠짠 하고 끝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발라드는 후주가 이렇게 흘러나요. 후주가 흘러나와서 후주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 하나요. 이 곡 해석해서 전체적인 곡 해석해서 중요한 거. 자, 제일 처음을 보세요. 제일 처음에 보면 138이라고 적혀 있죠. 4분음표 하나에 138. 그럼 이 템포는 138 템포로 가는 거예요. 138 템포라는 소리예요. 이게 느릴수록 그러니까 템포가 느리고 빠를수록 템포가 빨라요. 보통 템포는 100 정도, 뭐 120, 100에서 120 요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18세가 138까지 간다는 건 좀 빠른 곡이죠. 보통은 느린 곡은 한 7, 80, 60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거는 100에서 뭐 110, 120 요 정도의 곡이 있는데 좀 빠르다 싶으면 120, 130, 뭐 140, 뭐 이렇게 150까지도 가요. 근데 느린 거 뭐 좀 동백아가씨나 느린 트로트 있죠. 이런 건 60, 70 요 정도. 그래서 오히려 더 느리게 장사익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꼼짝을 더 늘어뜨리게 불러놨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리게 부르는 게 뭐 좀 좋은 취향은 저 취향은 아니라서 그래서 뭐 느리게는 안 부르는데 장사익이나 이 사람은 굉장히 느리게 노래를 부르죠. 장사익을 좀 모르는 분은 또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장사익이 노래 부르는 거 많아요.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음자리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C라고 표시되어 있죠. C 같이 그죠? 첫 줄에 보면 맨 앞에 제가 이제 음악적인 그 기본적인 보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높은 음자리표 다음에 C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는 4분의 4박자의 약자예요. 그러고 C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4분의 4박자라고 보시면 돼요. C라고 되어 있으면 4분의 4박자예요. 그 다음에 C에서 이렇게 밑으로 하나 찍 그런 거는 4분의 2박자 표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C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C자가 아니에요. C자처럼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C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분의 4박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디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있죠. 연결해 주는 거는 세로줄이라 그래요. 세로줄. 요거 세로줄이라 그래요. 세로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살구꽃 앞에 겹세로줄이 있죠. 네. 겹세로줄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 조가 바뀐다든지 박자가 바뀐다든지 뭐 요럴 때 겹세로줄을 써줘요. 그러니까 줄 2개 있고 살구 할 때 처음 들어갈 때 겹세로줄이 있죠. 그 다음에 세로줄 한 줄이 다 마디마다 세로줄 한 줄이죠. 세로줄 한 줄인데 이제 조가 바뀐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데 대해서 4분의 4박자인데 또 4분 뜬금없이 뭐 4분의 2박자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세로줄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곡에 변화를 주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곡을 딱 받아요. 맨 끝을 쳐다봐요. 이게 왜 보냐? 한 장짜리인지 2장짜리인지 맨 끝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근데 이제 만약에 맨 끝을 봤는데 한 장 더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맨 끝에 보면 줄이 있는데 하나는 가늘고 하나는 두껍죠. 그죠? 그렇죠. 요게 끝세로 줄이에요. 요렇게 표현이 안 돼 있으면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악보를 받을 때요. 몇 장을 받아야 될지 몰라. 근데 이 끝이 없으면 아직 남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2줄인데 제일 처음 살 앞에 보세요. 가는 게 2줄이죠. 살 앞은. 그거는 그냥 겹세로줄이라 해요. 2줄 겹쳤다고 겹세로줄. 맨 끝에 보면 한 줄은 가늘고 한 줄은 두껍죠. 이거는 끝세로줄이라 그래요. 끝세로줄. 끝났다. 이게 없으면 저도 항상 악보를 그리면요. 끝에를 제가 드린 악보 다 보세요. 끝에 뒤에 두껍게 해놓죠. 끝세로줄. 끝세로줄 없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끝세로줄은 특히 앙상블 악보에서 끝세로줄이 없으면 악보를 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면 돼요. 끝세로줄이 없으면. 예, 그래서 모든 곡은 끝에 그렇게 끝세로줄이 있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자, 그 다음에요. 좀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죠? 전체적인 고급 정보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처음에 보면요. 하나, 둘, 셋, 네 마디죠. 네 마디죠. 보통 곡이요. 그러니까 네 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네 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한 프레이즈가 끝이 나요. 프레이즈라는 거는 곡의 느낌이나 연결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디 적어도 그러니까 두 마디씩 연습을 하다가 두 마디가 된다. 그러면 네 마디를 한 프레이즈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프레이즈. 이걸 프레이즈라 그래요. 프레이즈. 그래서 제가 두 마디 하신 다음에 네 마디를 연결해 보다 이러는 대부분이 네 마디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마디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음악 시간에 동기는 두 마디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마디는 작은 악절. 동기가 두 개 모이면 작은 악절. 작은 악절은 동기가 몇 개예요? 하면 두 개. 자, 작은 악절이 두 개 모이면 여덟도막. 여덟도막이죠. 여덟도막은 한 도막이에요. 한 도막. 그걸 한 도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네 마디 연습한 다음에 또 네 마디 연습해요. 그럼 여덟 마디죠. 그럼 처음부터 여덟 마디를 또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뜬금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 기준이 두 마디, 그 다음 네 마디. 모여서 네 마디. 두 마디 해서 네 마디. 그러니까 네 마디를 연습해서 여덟 마디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도막. 그걸 한도막 형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도 또 대부분이 서쪽 하늘 문틈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멀어진 여기까지 바람에까지 하고 바람에 네 마디죠. 그 다음에 떨어진 꽃 냄새가 나를 울리네. 여기도 네 마디죠. 그죠? 위에 네 마디, 아래 네 마디 이렇게 또 연습하고. 그러면 이게 두 도막이죠. 한 도막이죠. 그럼 한 도막 합쳐서 두 도막이 되는 두 도막 형식. 그러니까 이런 악보를 그려놓고 이거는 몇 도막 형식인가 이렇게 이제 음악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굳이 이론 문제를 내라. 그러면 그러니까 나를 울리네까지 이거는 몇 도막 형식입니까? 하면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뭔 소리야 하죠. 여덟 마디가 한 도막 또 여덟 마디가 한 도막 그래서 합쳐서 두 도막이에요. 두 도막.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두 마디 동기. 두 마디 모여서 네 마디. 그러니까 네 마디가 모여서 여덟 마디 한 도막.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거를 악곡을 쳐다보시면 거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고 동요 뭐 이런 거일수록 그런 게 너무 잘 지켜져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현대곡으로 가면 조금 왜 현대곡은 화성도 조금 막 나름대로 뭐 이렇게 비화성 많이 쓰고 뭐 현대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좀 난이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것도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악보를 보시면 거의 그 네 마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못 갖춘 마디로 나온 그런 곡은 또 조금 약간은 틀려요. 못 갖춘 마디는 그 나중에 혹시 또 못 갖춘 마디의 곡을 공부를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못 갖춘 마디라는 게 있어요. 아니 네 마디 갖췄으면 되지 또 못 갖춘 마디는 뭐야 또 이런 게 있거든요. 또 그 어떤 악곡의 그런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못 갖춘 마디라는 게 또 나와요. 갖춘 마디, 못 갖춘 마디. 네.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아니 갖춰서 네 마디인데 또 못 갖춰서 못 갖춘 마디를 갖다 잘 붙인다 이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작곡을 하다 보면 또 못 갖춘 마디로 또 이렇게 또 작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조표를 보세요. 자, 우리가 높은 음절표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박자표, C를 박자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붙일 수 있는 게 조표예요. 키. 우리 문 따고 누르죠? 문 따고 못 누르잖아요. 키가 없으면. 그죠? 이 곡의 전체적인 어떤 이끌어가는 조성. 그걸 키라 그래요. 이 키가 없으면은 이게 무슨 조야? 샵을 붙여야 돼. 플랫을 붙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요. 그럼 내 맘대로 샵 플랫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래서 처음에 딱 볼 때 몇 분의 몇 박자인가? 저 도돌이표를 한번 쫙 훑어봐요. 아, 어디를 도도로 가야 하나? 그 다음에 무슨 키인가? 샵이 하나 붙었나? 플랫이 하나 붙었나? 아무것도 안 붙었냐? 샵 2개 붙었나? 그거 조성 파악하는 거. 딱 그거부터 보죠. 그리고 반주기 찾을 때도 뭐 샵이 하나 붙었나? 플랫이 하나 붙었나? 아주 중요한 문제죠. 내가 연주할 때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집에 키를 따고 두르 키가 있어야 키를 따고 두르죠. 마찬가지로 그 키가 아주 이 곡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요 키예요. 키. 그래서 18세 순위는 전체적으로 C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안 붙은 거를 C라 그래. C 키라 그래요. C 키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붙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반주자나 누구 뭐 대표적인 이게 반주자가 이 키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뭘 할까요? C 키 이렇게 하고 G 키, A 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장조, 가장조, 사장조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C 키 뭐 이렇게 그렇게 이거는 C 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샵 하나 붙은 건 G 키, 플랫 하나 붙은 건 F 키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소폰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없거나 샵 하나거나 플랫은 왠지 불편해. 그래서 플랫은 잘 안 불러 그래요. 하여튼 플랫 하나, 샵 2개, 또 샵 3개, 뭐 그 정도까지만 좀 불지. 그 외에는 뭐 온지도 불편하고 그냥 좀 편하게 부르지 싶어가지고 그 다른 류의 조는 대체적으로 안 불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크로매틱 스케일 디디디디디디디디 반응계 연습을 많이 함으로 해서 여기 이제 온 손을 많은 거를 다 눌러줘 보는 거예요. 막 눌러줘 봄으로 해서 이제 그 키에 대한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매틱 키는 반응계 연습은 참 중요하다. 이제 아직 연습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반응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스케일도 중요하지만 반응계 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부를 때요. 임시표로 뭐 샵 하나 뭐 아무데고 붙을 수 있고 네 샵이 붙을 수도 있고 뭐 어디도 있었잖아요. 그때 아무거나 착 짚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거는 그러니까 크로매틱 스케일 반응계 연습을 해두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수를 볼 때요. 축구 선수가 아무 기본 훈련이 없이 경기에 뛰어봐요. 다리가 경련이 나거나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제때 똥볼만 차요. 그렇지만 기본기를 잘 다져진 선수들 있죠. 막상 경기에 나가요. 잘 뛰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먼저 경기에 나가면 실패. 그래서 기본기를 잘 다져놓은 사람은 우리가 이 곡을 경기라고 쳐요. 뭐 그냥 조금 해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 운동선수로 예를 든다면 기본기가 없는 운동선수는 절대 경기에 잘 뛸 수 없다. 훌륭한 선수 될 수 없다. 그렇지만 기본기를 정말 죽으림해서 다 이렇게 훈련을 연습한 운동선수는 경기에서도 최고로 잘 뛸 수 있죠. 그래서 기본기를 잘 다져갈수록 우리가 훌륭한 연주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지름